부하 전류 변화에 따른 전압 전류 특성을 배우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태양 전지죠? 그렇죠? 태양 전지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나와요. 근데 이 부하라는 목적이 뭐냐면 발전을 했으면 부하를 연결해서 내가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활용합니다. 근데 부하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거죠. 부하는 항상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변장을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가변장을 연결해 봐요. 그래서 이 가변장을 하면 부하 변화를 한번 시켜보는 거죠. 태양전이다. 부하 변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등가로 바꿔주면 일단은 광에 의한 기전력 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태양전지는 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에 부하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류는, 부하의 전류는 뭐에 결정이 돼요? 여기서 저항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자,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고 저항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오음의 법칙을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오음의 법칙을 생각합니다. 자, 부하가 무한대다. 부하가 저항값이 무한대다. 쉽게 말하면 이 저항값, 이 가변장을 연결해서 여기까지 왔다. 저항값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못 오르겠죠. 그러면 요 부하가 점차적으로 하면 전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부하 저항이 0이다. 부하 저항이 0이다. 그러니까 단락시켰다. 단락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락이 됐다. 일반적으로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에서 저항값이 0이다? 라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흐르죠. 그렇죠? 그러면 저항값이 무한대다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0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태양전선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 따르면 직선적으로 변합니다.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부하는 부하 저항값의 부하에 따라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이 곡선이 이게 태양전지의 특성 곡선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ISC 지금 어떻게 돼? 전압이 0입니다. 전압이 0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전압이 0이야. 자, 태양광에서 전기가 나옵니다. 이때 전압이 0이야. 어떤 상태가 돼요? 단락시키면 전압은 얼마예요? 0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압이 0이다라는 것은 단락 상태입니다. 그럼 단락이 되면 단락 전류가 흐르죠. 근데 일반적인 전원인 경우는 단락되면 어떻게 돼요? 전류는 무한대죠. 무한대지만 태양전지는 무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때 전류를 우리는 단락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ISC라고 합니다. ISC 이렇게 요것이 단락 전류예요. 태양전지 단락 전류. 태양전지가 단락. 전압이 0인 상태. 여기 전압이 0이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전류가 0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전류가 0인 상태. 개방 상태죠. 그렇죠? 전압은 이때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죠. 그때는 전류가 0입니다. 전류가 0이죠. 그때 전압이 걸리죠. 최대 전압이 걸리죠. 이걸 갖다가 개방 전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ISC는 이것을 우리는 단락 전류라고 하고 VOC는 이것을 개방 전압이라고 그래요. 개방 전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하장을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따질까요? 여기서부터 따지지. 전압이 0인 상태. 그러니까 전압이 0인 단락 상태에서 이게 앞에 회로를 보면 지금 이게 가운데 단자지. 가변장이 여기 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와 있으면 단락 상태죠? 단락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0이죠. 이때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 단락 전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단락 상태에서 저항값을 점차적으로
증가를 시켜줍니다. 부하 저항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무한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방 상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부하 저항을 단락에서 개방까지를 변화시켜보자. 여기서 이게 이 상태는 단락 상태입니다. 단락 상태에서 부하 저항값을 변화시켜서 개방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전류는 단락 쪽에서부터 이렇게 평상으로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뚝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갖게 돼요. 우무법칙하고 다르죠. 그렇죠? 우무법칙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전력이라는 것은 전압에다 전류를 곱한 거예요. 자, 전압이 0인 상태. 전압이 0인 상태 전력은 얼마예요? P 이꼴 VI니까. 전압이 0이니까 P 이꼴 VI에서 P 이꼴 EI에서 이게 0이니까 전력은 0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압이 개방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력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죠. 이때는 전력이 얼마예요? 마찬가지로 0이죠. 전류가 없잖아. 여기에 0이니까 전력도 0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 전지에서 전력을 내가 어떻게 돼요? 빼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전압원이 있고 부하를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전류를 흘려주고 그놈을 활용하는 측면이잖아요. 근데 태양광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태양광에 비춰서 나오는 에너지를 내가 전력으로 어떻게 돼요? 전력이라는 것으로 변화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하를 변화시켰다 보니까 전류가 단락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오고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 가로축이 전압이고 세로축이 전류입니다. 그러면 전압과 전류가 이 면적이 바로 뭐예요? 전력이죠. 이것을 특성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특성곡선에서 한 점에서 최대 전력이 나오는 점이 존재를 합니다. 점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흐르다가 어느 시점에서 곡선이 뚝 떨어진 점이 있는데 이 점이 바로 최대 동작점이라고 해요. 최대 동작점. 최대 전력점이라고 합니다. 이 최대 전력점에서는 어떻게 돼? 최대로 이 면적이 어떻게 돼? 이 곡선에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전력은 이만큼의 전력을 생산하겠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전압은 이만큼이고 전류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돼? 이만큼 생산을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산한 전력이 가장 많으려면 어떻게 돼요? 요 점에서 생산을 해야지 이 면적이 가장 넓죠. 가장 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태양 전지의 전력을 최대로 끌어온다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태양전지에서 발생된 전력을 외부로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핵심 포인트는 태양광에서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그 포인트가 한 점이 생기는데 그 점을 우리는 최적 동작점, 최대 전력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 전지를 얘기를 할 때, 몇 볼트, 몇 암페어짜리, 몇 와트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몇 볼트, 몇 암페어, 몇 와트. 얘기를 하죠. 이 태양 전지 모두 200와트짜리야. 요 태양 전지 3kW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 전지는 이 외부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해요.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태양광이죠. 이 태양광, 입사광에 따라서 전력이 달라지고요. 입사광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음에도 얘기했지만 온도에 따라서 또 굉장히 민감해요.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입사광이라 하더라도 각도라든지 방향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격을 얘기할 때 시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 아까 내가 전격을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V 10A짜리다.
그럼 어떤 조건 하에서 이게 100V 10A로 시험을 했느냐 그런 거죠. 이것은 뭐냐면 20도에서 우리가 보통 상온 뭐 20도, 25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25도, 상온 25도에서 방열판을 붙여놓고 최대로 아주 좋은 환경 하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100V 25A, 100V 15A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그런 조건이 아니죠. 그렇죠? 뭐 온도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특성은 그 필드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이것은 어떤 전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최적 조건, 어떤 시험 조건 하에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 전지도 이 표준 시험 조건 SC라고 합니다. STC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테스트 컨디션이라 해서 ST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표준 시험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전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에서도 이 표준 시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준 시험 조건 ST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수강 조건은 대기 질량 전수 AM 1.5의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지역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태양광에서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어떻게 돼요? 직접 바로 오죠. 그러면 지구에 도달되면 이때는 이 태양과 지구 사이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진공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아무 조건 없이 여기까지 옵니다. 지구에 도달돼요. 이때는 대기가 없습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AM은 0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태양빛이 지구 대기권을 뚫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지구 표면에 도달돼요. 지구 표면에 도달되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는 적도입니다. 적도는 태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태양에서 대기층을 통과해서 표면에 도달돼 버리죠. 그래서 이때 적도는 AM은 1.1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요쪽 우리 북반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쭉 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태양이 대기를 통과하는 거리가 길죠. 길어져요. 근데 그 길어진 지역이 1.5인 지역.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게 1.5면 좀 이렇게 좀 감이 안 잡히잖아.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대기 질량 전수를 뭐 1.2로 한다. 각 나라마다 대기 질량 전수는 다 다르죠. 근데 뭐 1.2다, 1.3이다 하면 헷갈리니까 이것은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그다음 빛의 1조 강도는 제곱미터당 1000W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곱미터당 1000W. 우리가 뭐 200W 나온다, 300W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일사량이 제곱미터 1000W일 때 뭐 200W가 나오고 300W가 나오는 거지 아무 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1000W는 어느 정도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봄철에 아주 쾌적한 날 그런 날 제곱미터당 1000W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제곱미터당 1000W를 치고 올라가는 날이 1년에 며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온도입니다. 25도를 기준으로 해요. 반도체는 특성상 조금 도체하고 특성이 좀 달라요. 일반적인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져 작아져요. 일반적인 도체, 뭐 구리, 은, 이런 것들.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질까 작아질까? 온도계수.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저항감이 변하는 율을 온도계수라고 합니다. 이건 도체에 따라서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 그래서 일반적인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증가를 해요.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저항값이 작아지겠죠. 그러게 왜 일반적인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커지자면 도체라는 건 전류가 잘 흐름을 찌고 그 안에 전자가 많다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들이 더 많이 생성이 되고 전자의 흐름이 많아집니다. 전자의 흐름이 많아지면 전자끼리 충돌을 해요. 전자끼리 충돌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면서 전류가 잘 흘러? 잘 흐르지 못하죠. 그래서 저항값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를 하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값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낮아져서 절대 온도에 도달되면 저항값이 0인 지점이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는 그러다 초전도 상태라고 하죠. 초전도 상태에 도달돼. 이 초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저항이 0인 상태에 도달되는 것을 초전도라고 그래요. 이 초전도는 극한적으로 온도를 냈을 때 발생이 됩니다. 왜? 도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저항값이 작아지니까. 계속 낮으면 저항값도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한계에 도달되면 어떻게 돼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그건 도체에 따라 달라지죠. 그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건 도체에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은 이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반도체는 어떨까요?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작아집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반대로 저항값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도체하고 반대입니다. 반도체야. 그래서 도체하고 반대예요. 저항이 중간적인 반절의 그 저항값을 가지고 있다도 하지만 이런 온도 계수가 도체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극한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반도체들이 다 소트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항값이 커져지니까 개방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제품 극한적으로 온도를 올려버리면 고장나죠. 왜? 저항값이 작아지니까 단락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전자제품을 극한적으로 온도를 내려버리면 동작돼 안 되죠. 왜냐하면 저항값이 증가되기 때문에 동작 안 되죠. 최적으로 동작되는 상온에서는 동작이 잘 되겠지. 그래서 이 반도체는 온도에 따라 굉장히 민감합니다. 마찬가지로 태양전지도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는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뜨거우니까 저항값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작아지면 전류가 잘 흐를 것 같지? 전류가 잘 흐르는 대신 그 반도체의 전자와 전궁들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전자와 전궁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왜? 뜨거우니까. 더 많이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뜨거우니까 더 많이 생성이 되면 전자 전궁들이 더 많이 생성을 합니다. 근데 생성된 전자 전궁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결합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져요. 그러면 전자와 전궁들이 결합하게 되면 밖으로 전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자, 에너지에 의해서 열 에너지에서 전자 전궁들이 막 생성이 되지만 그 안에서 지네들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외부로 나오는 건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생성률도 높아지면 재결합률도 높아진다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태양전지는 온도가 올라가면 효율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왜 효율이 떨어지냐? 이 전자와 전궁들이 결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성이 됐다가 분리된 놈이 다시 결합할 확률들이 엄청 높아지는 거야. 왜? 활동성이 높아지니까. 나오기 전에 결합을 해버려요. 외부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분리해서 사용하기 전에 결합이 높아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반도체는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저항값이 커지죠. 저항이 커지고 태양 에너지에서 전자 전궁들이 생성이 돼버리면 이것들이 활동을 잘 안 해. 활동을 안 하니까 분리가 쉽게 되고요. 분리된 전자 전궁들은 외부로 우리가 빼내기가 쉽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효율이 좋아집니다. 온도가 계속 낮을수록 효율이 좋아져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오전에는 효율이 좋았다가 햇빛이 적으면도 효율이 딱 올라갔다가 낮에 막 굉장히 뜨거울 때는 효율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태양광은 햇빛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면 열대지방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햇빛 좋죠? 태양광 설치하면 좋겠죠?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태양광 발전은 온도가 낮으면서 기온이 낮으면서 햇빛이 좋은 나라가 태양광 발전 적지라고 보면 돼요. 이게 온도가 낮으면서 햇빛이 좋은 나라, 그런 나라들 있지. 뭐 우리나라도 좋아요. 유럽 쪽으로 가면 지금은 기상이변으로 이제 안 좋지만 유럽 쪽은 태양의 나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뭐냐면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온도도 이제 상쾌하고 그런 나라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태양광 발전은 우리나라 설치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온도는 25도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태양 전지에 몇 볼트, 몇 암페어, 뭐 몇 와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기 질량 정수 AM 1.5를 기준으로 하고 일조 강도는 제곱미터 1000와트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험 기준 온도는 25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25도.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25도인 날이 별로 없잖아. 뜨거우면 차거나. 실제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30도다 그러면 표면의 온도는 막 70도, 8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AM은 여기다 뜻이 이렇게 대기권을 딱 들어오면 AM은 0이고 이렇게 직각일 때 만약에 이거 여기가 적도 지방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AM 1.5다 그러면 요 각도가 41.8도일 때가 AM 1.5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도가 이거 유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41.8도일 때 AM 1.5가 되게 됩니다. 자, 태양전지 전압전지 특성곡선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는 뭐 특성곡선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전압으로 구체적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0V, 0.1234 이게 셀 하나 기준, 셀 기준입니다. 그 전압이 무부하일 때는 전압이 한 0.6V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상태, 요 최대 전압이죠. 최대 전압 나오는 상태, 이걸 VP라고 하죠. VP, 피크 전압이라서 VP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5번 이게 단락전류죠. 단락전류 상태에서 부하가 변동돼서 이게 부하 특성곡선이에요. 부하 특성곡선. 그래서 요 MPP, 이게 MPP가 뭐냐면 맥시멈 파워 포인트다 이거죠. 맥시멈 이게 전력 최적점, 최대 전력이 나오는 점. 한 점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MPP라고 해요. MPP. 그냥 최대 아까는 최대 전력점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MPP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또 이제 다음에 이제 뭐냐면 TL라고 나오는 TL가 하나 더 붙는데 트래킹. 이 최대 전력점은 항상 변화를 해요. 온도가 변화하고 일상이 변화하고 부하가 변화하게 되면 이 최대 전력점이 막 변화하게 되는데 이 최대 전력점을 계속 추적해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서 어떻게 돼? 따라가면서 태양전지에서 나오는 전력을 최대로 뽑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한다. 이 최대 전력점을 추적한다. 그래서 트래킹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MPPT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최대 전력점이 한 점이 있었는데 MPP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 한 장에 단락전류가 3A 이렇게 흐르거든요. 근데 이제 최대 전력점에서는 전류가 3A, 예를 들어서 전압이 0.5V다. 그러면 0.5에다가 3을 곱하면 요 전력이 나오는 거죠. 이 면적이 태양전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A사 80W 태양전지 모듈의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80W라 하면 우리 이제 태양광 발전용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태양광 발전은 200W도 안 나와, 300W, 400W 막 나와요. 대용량으로 나오는데 80W짜리는 좀 작은 겁니다. 태양광 가로등 봤죠? 태양광 가로등 같은데 사용되는 그런 태양전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홈페이지에서 내가 캡처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전지 80W에 예를 든다면 80W짜리인데 단락전류가 5.21A입니다. 태양전지를 단락시킬 때 5.21A 흘러요. 근데 개방될 때 전압은 21.8V입니다. 태양전지 셀을 갖다 쭉 직렬 연결한 거예요.
직렬 연결해서 하나의 모듈을 만들었는데 그 모듈을 만드는데 그때 전압이 21.8V입니다. 조건은 뭐냐면 아까 이제 표준 조건 STC 상태에서 그런데 만약에 80W 출력을 낸다. 표준 조건에서 80W 전력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최대 전류는 4.55A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최대 전압이 17.8V예요. 그리고 17.8에다가 4.55로 곱하면 80이 나옵니다. 그래서 80W 태양전지가 되는 거예요. 표준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이 태양전지는 어떻게 돼요? 딱 개방한 상태에서는 그냥 태양전지에서 개방 상태에서는 21.8V야. 근데 부하를 최대 전력을 딱 내면 어때? 그때 전압 몇 볼트 떨어져요? 17.6V로 떨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놈을 딱 단락시켜버리면 전류가 얼마큼 흘러요? 전압은 0이지만 그때 전류는 5.21A가 흐르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것은 최적 조건에서 80W를 만약에 출력을 낸다면 그때 전압은 17.6V고 그때 전류가 4.55A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양전지 모듈의 이 특성 곡선을 이걸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특성 곡선 이해가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입사광 세기에 따라 전압 전류를 보면 이제 이렇게 모듈 전압이고 이쪽이 전류고 이쪽이 모듈 전압입니다. 셀을 이렇게 막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해서 이렇게 모듈을 만들게 되면 처음에 만약에 이 태양전지가 300W를 만약 발전한다. 그럼 그때 전압은 40V에 뭐 1.6 이렇게 1. 몇 암페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그때 최대 전압이 여기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요 전압이 뭐 300이야 이것이. 300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입사광이 커져요. 그러면 600W가 나와요. 그러면 최대 절점이 여기가 되고 요 전압과 전류 곱하기 한 부분이 이것이 이제 600이 되는 거죠. 1000W다 그러면 요때 전압도 올라가고 입사광이 커지니까 전압도 커지고 전류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입사광에 따라서 이 전압의 변동과 전류 변동은 뭐가 크게 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입사광에 따라서 전압도 변화하고 전류도 변화해요. 그러지? 근데 크게 변하는 거 뭐가 변해요? 전류의 전압이에요. 크게 변하는 것은 전력을 좌우하는 것은 입사광에 따라서 전력을 좌우하는 건 전류죠. 전력이 나오는 것을 좌우하는 것은 전류다는 거지. 전압보다도. 전압은 지금 40에서 45V로 왔다 갔다 하는 전류는 이렇게 크게 변합니다.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입사광에 따라서 전력을 갖다 좌우하는 것은 전압이 아니라 전류란 사실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러면 전력은 어떠냐? 아까 얘기한 전력은 단락 상태는 전력은 0이고 또 뭐 개방 상태도 전력은 0이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게 최대 전력 기점에 따라 전력은 쭉 이게 특성 곡선이에요. 태양전지 특구선. 이게 태양전지 특성선이고 이것이 바로 MPP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과 전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바로 전력 곡선이에요. 전력이 어떻게 부하를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부하를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압과 전류가 변화가 결국은 전력의 변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력이 부하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전력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대로 올라갔다 떨어져요. 그래서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는 저항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부하를 컨트롤해요. 그렇죠? 태양광은 부하를 컨트롤해서 전력과 전압을 컨트롤해요. 그게 달라요. 이 목적이 뭐냐? 일반적인 부하는 전력을 제어하는 게 목적이지만 태양광은 어떻게 돼요? 전력을 최대로 태양전지에서 뽑아내는 게 관점이에요. 전력을 어떻게 해야지 최대 뽑아내요? 어떻게 뭘 조정해서? 부하를 컨트롤해서 전류와 전력을 최대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태양광 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최대로 뽑아내냐. 잘 뽑아내는 것이 효율이 좋은 거고 못 뽑아내는 것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태양광 산업은 효율이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 성공한 것이고 효율이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0.1%라도 효율이 좋으면 성공한 거고요. 0.1% 낮으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설치하면 20년, 30년 가잖아요. 0.1% 누적을 해버리고 그것을 계산하면 그게 돈이에요.